앞선 시간에 이제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말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말 품격을 높이는 말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른들이 말할 때 또는 우리들이 말할 때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팩트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 소통은요, 관심입니다, 관심.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지만 뭔가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을까?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관심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겨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때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대답함을 속에서 나도 답변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실 소통이 일어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겠죠. 자, 그런데 그 관심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관심도 되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대화 나누는 그 순간순간의 관심도 되게 필요해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적절하게 듣고 있는지 또는 상대가 하는 말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센스 있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소통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과 이해를 받기 위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저는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다면 저에게 수많은 추파를 던지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이제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셨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자세도 취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추파를 던집니다. 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막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기도 하고, 강사님 너무 지루해요, 쉬는 시간 주세요 라는 것을 이런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추파를 던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요, 상대방은 끊임없이 추파를 던질 거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추파를 잘 센스 있게 받아서 표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쳐 주니까 그런 거죠. 자,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데, 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게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네, 그렇죠. 여성이겠죠. 네, 뭔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연인 관계이기보다는 뭐 고객과 상담사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이고 대화를 좀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여성일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는 뭐냐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죠. 그리고 무언가를 좀 받아도 적죠. 받아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마주칠 때 웃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웃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예요. 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 좋네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온 몸으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바디랭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는 어떻습니까? 자, 약간 남성분의 어떤 제스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체가 뒤로 빠지죠. 네. 상체가 등을 이제 의자 등받이에 딱 기대고,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앞으로 딱 쏠리죠. 약간 거만한 자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뭐예요? 다리를 꼬죠. 그렇다면 다리를 꼬고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책상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손쉽게 어떻게 되냐면 팔이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나의 턱은 아래로 내려가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얘기를 잘 듣고 있지만 나의 마음적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돼요. 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별로 달갑지 않다면 상체가 뒤로 빠지죠. 그리고 팔을 꼬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바디 랭귀지입니다. 자,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구나. 내 말이 좀 지루했나? 아니면 내 말에 조금 수긍이 조금 안 되나? 라고 센스 있게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상대방의 몸을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뇌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내 태도에 의해서도 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이걸 풀어줘야 돼요.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취하고 있다 하면 잠깐 순간 멈추시고 선생님 대화를 좀 많이 오고 갔는데 목이 많이 타시죠? 앞에 커피 좀 드시죠? 하면서 팔짱을 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커피 한 딱 먹게끔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팔짱을 풀고 다리를 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잠깐의 여유가 있다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좀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추파를 던졌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상체가 풀어지고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상체가 나오지 않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혹시 조금 제가 말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아니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러거나 아니 뭐 글쎄 제가 사실 막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답변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어떤 바디랭귀지가 자꾸만 나온다면 이 상체가 내 쪽으로 끌고 오게끔 분위기를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스킬도 좀 필요해요. 즉 상대방이 보내는 추파를 잘 인식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바디랭귀지를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긍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자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상체가 내 쪽으로 끌고 와 있으면 긍정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카페를 보더라도 카페에 가서 보더라도 연인이나 또는 부부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상체가 상대방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이요.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또 상대방에게 더 말하려고 하는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더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자꾸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불편하거나 대화를 듣고 싶지 않다,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추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노력해야죠. 누군가가 대화를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좀 쳐다봐 주시는 것도 하나의 매너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바디랭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바디랭귀지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아주 단순한 원리로 여러분 계속 인상 쓰고 찌푸리고 늘 언제나 사회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싶으세요? 별로죠. 예. 근데 누군가 만났을 때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늘 밝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좋으네. 날씨 너무 좋고 막 이런 늘 언제나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수많은 바디랭귀지, 뭐 눈빛, 뭐 손동작, 다리 꼬의 위치, 방향, 뭐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신체적인 부위는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예.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많은 사람들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관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좀 표정을 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희한하게도 어른이 되면 표정이 자꾸 굳는 것 같아요. 이 지구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힘이 어찌나 큰지 자꾸 이렇게 처지죠. 눈도 처지고 입도 이렇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만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좋은 생각하시고 또 만나셨을 때 웃으시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좋은 친구나 자녀분들 만났을 때 자꾸만 이렇게 웃어주신다면 정말 만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말투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면 좀 실수하기 쉬운 말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려는 말투. 뭐뭐 하다고요. 뭐뭐 하다고. 또는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말투 주의하시고요. 가르치는 말투와 더불어서 또 하나 나오기 쉬운 게 바로 반토막 말이에요.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뭘 물어봤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경우, 특히나 어디요? 어디? 저기?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존댓말 나갔죠. 어디요? 라고 존댓말 나갔죠. 근데 그 뒤로는 어디? 저기? 이러면서 약간 반말투 아닌 반말이 나오죠. 제가 그때 말했다고. 응? 금요일에 말씀드렸다고요. 응?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려는 말투와 더불어서 반토막 말이 막 나오죠. 이것이 젊은 세대, 특히나 청년 세대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투예요. 예.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 커지면서 막 말 끊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말할 때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라벨링 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뭔가 상대방이 기억하기 쉽게끔 포스트잇처럼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대화가 장황하게 길면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나도 말하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 둘째는 뭐,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네.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또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명확하죠. 그리고 특히나 청년 세대가 들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나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내가 구분짓고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화법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화법입니다. 예. 아유, 난 못해.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보다는 뭘 하면 좋을까요? 예. 뭐 하면 제가 요것만 도와주면 제가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면서 좀 여유를 두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년 세대들이 가장 어른들 중에 가장 어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같이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른이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난 이런 거 잘 몰라 난 못해 자꾸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인승차 있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보시는 것.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요것만 해주면 나 요것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가 당신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이렇다 라고 해서 나 중심적으로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요 SNS로 말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선생님들 SNS 많이 하시나요? 카톡뿐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더 나아가서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SNS로도 이제 소통하는 어떤 매너가 이제 필요합니다. 장문보다는 단문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문으로 보내면 이제 이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끊어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카톡도 마찬가지. 그리고 혹여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문으로 짧고 간결하게 탁탁탁 문단을 나눠서 쓰는 버릇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SNS를 많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장문이 사실 별로 없죠. 장문으로 쓰는 순간 바로 아재로 이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비판의 글은 자제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때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내가 내 돈 내서 나 이모티콘 구매한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렵고
아유 귀찮고 이것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도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SNS를 보게 되면 또는 뭐 밴드나 카톡을 보게 되면 막 자랑질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나는 이런 자랑질이 싫어서 SNS 안 해,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성숙된 어른이라면 이 친구의 그 긍정적인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 있게 좋아요 한번 딱 클릭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혜민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또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좀 너그럽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식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바꾸라는 말을 해서 관계를 좀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말고 사소한 일에 순간 기뻤다가 순간 슬펐다가 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노력을 해서 좀 더 너그러운 덕이 있는 그런 어른으로 혜민 스님 역시 늙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이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발끈하지 말고 너그럽게 살아야지. 어느 순간 욱하기도 하더라도 그만큼의 뭔가 사정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의 말 품격 잘 듣고 임팩트 있게 잘 말씀하셔서 존경받고 또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